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정석은 있다. 매매 정석 박예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감에 코스피가 6,900선을 단숨에 회복한 가운데 장마감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곧바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800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엇갈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오늘 이슈를 함께 정리하고 전략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B2에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며칠 동안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B2가 다시 한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1조 8,939억 원으로 32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사흘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7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4일에 비교해서는 무려 16%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신용융자 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B2의 대표적인 지표로 꼽히는데요. 이달 초 6,2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7,000선을 다시금 넘나드는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증시의 반등과 함께 레버리지 성격의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증가는 상승장에서는 수급을 함께 보강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반대 매매와 매도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의 힘, 오늘도 시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통상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사들이는 게 정석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 만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결정의 타이밍에 주목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자사주 매입 발표했던 전날에 19일 9.8% 급락했고요. 회사는 장마감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의미 있는 바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하방 지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매입 규모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특별 배당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장마감 이후에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올해 약 90조에서 11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에 나서는데요.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20년 주주 환원 때와 비교하더라도 약 5배 수준에 이릅니다. 올해 주주 환원은 3분기부터 본격화하는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에 정규 배당을 포함해서 약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나머지 주주 환원 규모와 방식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 등도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날 임직원 보상을 위해서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별도로 의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회사는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매입 역시나 주주 가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주 환원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삼성전자 주주 환원은 2027년부터가 본 게임인데 아직까지는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부터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매매 정석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투자를 다시 정의합니다. 수익을 위한 기준과 과정부터 꼼꼼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매의 정석 박예지고요. 저희 오늘은 이도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정규장에서는 이 삼존익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렇죠. 기분이 확 엇갈렸는데 지금 장마감 이후에도 시끌시끌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면서 인사부터 함께 해주실까요? 일단은 반갑습니다. 이도현 멘토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해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뭐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에 어찌 보면 조금 과도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삼성피스 아니면은 닉스피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기업 간의 주가 흐름에 맞춰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방향성이 갈리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나라 변동성도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출렁이고 있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동성이 강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뭐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관련한 또 하이닉스 관련한 뭐 자사주 소각 아니면은 현금 배당과 같은 소식들을 잘 다음 주에 좀 요리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확실한 원칙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가 매매 정석 말씀드릴 거니까 종가 매매를 완벽하게 습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멘토님과 다시 함께 또 시장의 흐름부터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코스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돼요. 네. 왜냐면 7월 달에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센티멘탈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뭐 코스피 종목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다른 차선책을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 달에 매도 사이드카가 총 5차례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은 2번 정도 또 발동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시장 투자 관점에 의한 신뢰도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7월 달에 많이 낮아졌고 8월 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것에 맞춰서 V자 반등이 아니면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이게 지금 논리가 안 먹히고 있죠.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7월 달이라고 하게 되면은 8월 달에는 빠르게 급상승. 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를 보신다면 그때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뭐 10% 마이너스 됐었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는 바로 급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뭐 언제 코스피가 변동성 있었냐는 듯 이런 V자 반등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V자 반등이 아니고 실제로는 박스권 장세에서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박스권 장세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에 7월 달에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미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금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도 또 급격하게 또 많은 상승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자들이 조금 지쳐 있는 상태에서 차선책으로서 관련해서 이제 서학개미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또 이런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변동성에 대한 원인인데 장기채 금리가 또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 조금 미증시도 괜찮아졌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괜찮아졌었는데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장기채 금리 상승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사실 답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진시장 최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을 좀 선택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번 8월 달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상존이 되어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뭐 현금 배당 관련해서 뭐 하이닉스, 자사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줬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엇갈리고 있는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이슈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안을 해드릴 게 종가 매매입니다. 네, 종가 매매 그림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보통 여러분들이 시장이 상승장일 때 또는 6월달까지 환호 속에 있었던 주시장에서는 물론 여러분이 이런 매매하셨을 겁니다. 장계 시하고 나서 바로 추격 매수하는 전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략하셨을 것 같은데, 이 추격 매수 사실은 이제 6월달까지는 맞았었거든요. 6월달에는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7월달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또는 8월달만 놓고 봤을 때 추격 매수에서 수익이 나나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8월달부터는 저가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매수할 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 아니면 주식 책을 많이 보셨던 분들 분봉 차트를 딱 열어놓고 그 책 안에서 뭐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보조지표나 뭐 여러 가지를 맞춰서 변곡점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타점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상황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그 차트가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시간대, 상승의 차트가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시간대에 전날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돌 멘토는 종가에서 공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승장이 나와주게 될 때 아니면은 프리마켓이든 뭐 애프터마켓이든 뭐 상승장이 나와주게 될 때 주가가 올라가 줄 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시는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였었죠. 하이닉스나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자, 그러면 그 전날에 매수하셨으면은 바로바로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돌 멘토는 이 부분에 맞춰서 종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무조건 8월 달부터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신 전략이 필승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차트를 좀 보신다면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흐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세 단계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과거 2025년도 말부터 지금까지를 보신다면 어찌 보면 지금 지수 상황이 당연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 당연하냐? 결국에는 고점은 9,300포인트였었고 저가는 2,000포인트였었습니다. 이미 많이 사실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있었고요. 뭐 SK하이닉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6월 달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전부 다 추격 매수로는 유효했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달입니다. 전부 다 무너졌었고, 기존에 사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5월 말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수급들 전부 다 빨아들였었고, 빨아들인 상태에서 매도가 물량이 이만큼 쏠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6월 말에 매수했던 매수 포지션들은 전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의 문제가 뭐냐면요, 신규 매수 자금들,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매수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좀 차트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차게 저와 보시면 마찬가지로 종가 전략에 의해서 여러분들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 종가란 전략, 마찬가지로 종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종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취하실 때는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6월 달에는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에 5% 올라가고 있대.
7% 올라가고 있대. 그때 추격 매수해서 매수하셔도 사실은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박스권장입니다. 무조건 저가에서 매수하셔야 되시는데 이 저가에서 매수할 시간대는요. 기관들이 매도를 할 때,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매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그 시간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가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종가라는 이 원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관이 매도하면서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분목 차트입니다. 보시면 SK하이닉스의 5분봉 차트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물론 계셨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또 계셨을 거고 시계장이 또 변동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로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좀 드린다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이 매도를 할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보통 이런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요.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이 부분에 맞춰서 가담을 하는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종가 매매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K하이닉스 콜옵션 또는 뭐 삼성전자 풋옵션과 같은 파생 포지션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오버나잇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장 중에 장 마감하기 전에 정규장 마감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있어서 막판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타점을 노리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시 정도의 타점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파생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게 된다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타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자.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기록들인데 지금 이게 레버리지 ETF 관련한 기록들이었었거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은 6월달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변동성 장세는 하락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6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 장세였었지만 상승에 의한 변동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신다면 종가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하신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때 종가입니다. 바로 대응 잡고 나서 마찬가지로 7%, 8%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주에 있어서 여러분들 본주로 공략하신다면 3%, 4%밖에 안 됩니다. 이 기록들은 어쩔 수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이때 6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변동성 장세였었고 상승에 의한 변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본주 공략이 아닌 레버리지 공략을 통해서 상승의 변동성을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원칙이 있었거든요. 종가. 마찬가지로 시가 전략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종가라는 단어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가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 원하시는 분들 이도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지 멘토님의 종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주주 환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먼저 발표를 좀 한 만큼 먼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 주주 환원 소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넥스트에서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4%
4%대까지 올라왔는데 하이닉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하이닉스 하나, 일단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두 기업 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주주 환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EPS를 늘린다라는 주당 순이익을 늘린다라는 전략이고요.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겠다라는 전략인데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 소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뭐 2025년서부터 2027년도에 누적 현금 흐름의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올해 사실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줬었죠. 근데 결국에 그런 원인이 발생했었던 원인은 결국엔 메모리 쪽입니다. 반도체 쪽이었었고 근간이죠. 사실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근간인데 시장에서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맞춰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당연하게도 AI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키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도도 그렇고 말까지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그렇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캐파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어닝에 대해서 사이즈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편적으로 좀 보신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좀 다 합쳐서 연말에 순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게 375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2배 정도가 되고 M7에서 엔비디아를 빼고도 거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10배 이상이죠. 거의 10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AI가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개화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종목들 아니면 코스닥 종목들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땐 마지막 행운이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행운의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요리를 좀 잘 해야겠죠. 매매로서 잘 요리를 해야 되는 거 우리 투자자의 몫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많이 변동성 장세에서 7월 달에 좀 변동성 장세에서 많이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는 재료이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SK하이닉스를 6월 달에 매수해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하이닉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혀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지금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이 좀 달라야 됩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6월 달까지 여러분들 뭐 2, 3일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만 보유하더라도 10%의 수익은 하이닉스가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7월달 이후로 시장이 너무 꼬였거든요. 시장이 너무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두 자릿수의 수익을 단기간에 원한다? 이건 좀 무리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지금 8월 달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규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3개월에 걸쳐서 매수 진입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거래일 한 60거래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 규모는 40억 원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하루 평균 한 38만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매일과 같이 6천억 정도가 하이닉스의 기계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일단은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매매로서 꼭 활용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관점은 좀 동일하거든요. 지금 하이닉스를
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 부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이런 부분은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끌고 가 보면 정말 여유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그거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거기서 시장 수급에 맞게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 종목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종목 안에서 또 실적주거든요. 영업이익률도 한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좀 보는 것보다 어닝이 좀 받쳐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영업이익률이나 수익성 지표가 좀 받쳐주고 있는 뭐 이런 종목들,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7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손절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17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멘토님의 이야기부터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자료상에 매입 규모가 4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40조 원이다라는 점 한번 정정해 드리겠고요. 일단 다음 주에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고점에 들어가서 조금 물려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지금은 손절을 고민하는 시기이기보다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와 다르게 또 이번 달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SK하이닉스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도 상황은 좋습니다. 뭐 지금 주가는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하지만 일단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또 발표를 오늘 또 해줬죠. 그래서 상황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대 100조 원 이상, 일단은 언론사에서도 뭐 수치가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또 90조 원 얘기를 하는 쪽이 있고, 어떤 데는 뭐 110조 원을 또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일단은 100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00조 원대 규모의 주주 환원이 기대가 되는 상태다. 이미 또 발표를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플랜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현금 흐름의 절반 이상을 마찬가지로 환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2026년도까지의 플랜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는 최대치의 환원이 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가 현금 흐름 50% 이상 환원, 이 기존의 전략에 있어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내년 플랜은 또 내년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제각각인데요. 주당 15,000원 또는 2만 원까지도 계산해주는 증권사도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맞춰서 주주환원이 이런 부분에 맞춰서 특별 배당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신다면, 국내 반도체 투톱이 지금 우리 주주들에게 계속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액션이 계속적으로 크게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증시에는 되게 우호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지 하이닉스가 좋은지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큰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는 우호한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신생 경쟁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출연이 좀 되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창신 반도체 또는 이제 여기서 맞춰서 신생 반도체가 또 IPO로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은 올해 뭐 관련해서 주주환원 좋습니다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는 경영하는 뭐 이런 부분,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업체들은 계속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뭐 마이크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보신다면,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CXMT, 창신반도체죠. 이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과거에는 사실은 창신반도체가 점유율이 2024년 2분기에 4%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에서 보신다면, 지금은 사실은 여기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 4%고 지금 8%입니다. 뭐 8%의 수치가 뭐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몇 년 전까지 이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2배거든요. 100%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가 많이 좀 뛰어 올라줬었죠. 과거에는 이제 SK하이닉스의 HBM 쪽에 조금 밀려서 2인자 느낌이 잠깐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완연하게 또 회복을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39%,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미미하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엎치락뒤치락을 잘 해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은 좋다. 그리고 업황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감을 갖고 우리가 실적에 있어서 훼손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창신반도체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700% 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단계고, 2분기에 첫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진입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올해 또 성장하고 나서 세 번째 공장을 또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창신반도체도 지금 비집고 들어가서 잘 우리 그 반도체 시장 안에서 지금 튀쳐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경계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앞서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는 박스권에 머물러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도 일단은 뭐 변화된 흐름은 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박스권은 대동소이하게 잘 유지가 일단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정말 주가가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뭐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뭐 지표나 여러 것들을 보면서 주가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이런 장세, 박스권 장세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됐어야 한다, 이런 후회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전략들까지도 챙겨준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이도현 멘토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포털 사이트에 이도현 777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과 다양한 투자 정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멘토님의 강의까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매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은 다시 한번 이제 저가에서 매수한 전략을 오늘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올해 정도의 SK하이닉스의 기본적인 차트입니다. 6월 달까지 정말 분위기가 좋았었고, 보통 하이닉스가 그날 잘 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올랐었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라갔었던 시간대가 프리마켓에서 한 8%, 9% 이미 띄워줍니다. 뭐 정규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규장 내에서는 그렇게 뭐 마켓보다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한 3%, 4%. 그래서 총 합치면은 한 최소한 12%, 13% 정도 급상승했었던 하이닉스가 예산이 또 아니었었죠. 이런 부분을 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프리마켓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관이 매도하는 시간대,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종가입니다. 종가 정도에는 당연하게도 파생 포지션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현물
그리고 주식에 있어서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한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노리는 거죠. 또 사실은 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거래나 이런 부분의 거래 환경이랑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관들은 매일과 같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일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맞춰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흔적만 따라가시면 되시거든요. 포지션 좋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스닥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은데 일단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한 종목들이 장막판에 빠지고 있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회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종가 매매에 의해서 저가에서 공략을 하신다. 장중에 가장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 여러분들 확실한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되신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차트는 아니고요. 7월 말 정도의 차트였었고요. 보신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타이밍을 좀 예상을 좀 해볼까요? 이때는 물론 아니었을 겁니다. 프리마켓 여기 이 짧은 캔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처 매수 못 하셨을 거고 아마 제 예상에는 가장 주가가 통 튀었을 때 이때 정도에 한 보시고 그러면 하이닉스 매수할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장중에 매매해서 한 3% 정도 많아야 한 3%입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하셨던 버릇을 그냥 유지하셔도 됩니다. 2% 3% 정도 매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종가에서 여러분들이 전날에 공략하신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다음날 10% 상승한다? 이 10% 상승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100%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는 게 굳이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실 때 전혀 없다. 종가 매매로서도 편안하게 매수하고 나서 마찬가지 바로 다음날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빠르게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근데 그 빠르게 수익을 챙길 때 그 상승을, 그 해당하는 종목들의 상승폭을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함축적으로 종가 매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SK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신다면 종가 매매에 의해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거래 흔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종가, 다시 한번 종가, 마찬가지로 종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종가 매매를 취하시고 나서 대응하시고 종가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종가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분봉 차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즐기셨던 분들 지금까지 6월달까지 정말 단타가 정말 잘 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폭등장을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사실 수익이 났었던 당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8월달은 박스권 장세이고 언제 어떤 종목이 떨어질지 모르고 또 올라갈지가 모르는 예상치 못하는 이제 코스피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저가에서 매수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가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8월달까지 혹시나 이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고가에서 매수하시면 언제든 크게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가에서 매수하신 전략보다 이제는 앞으로라도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가담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종가입니다. 종가 매매, 다시 한번 종가 매매. 그래서 흐름이 바로바로 나와줄 때 1박 2일, 최장 한 2박 3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마찬가지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 있어서 우리가 길게 중기 매매, 장기 투자 하시는 것보다 바로 그냥 1박 2일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 SK하이닉스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타이밍은 흐름에 맞춰서 정규장 장마감 때 또는 애프터 때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종가 매매를 취하실 때 기본적인 지표들은 나스닥 선물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야간 선물이 또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나스닥 선물까지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선행 지표거든요. 선물 지표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코스피 야간 선물도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날 증시에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 20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칙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가를 매매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종가 매매는 여기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지표에 맞춰서 매수하지 않는 것도 또 중요하다.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처음에 종가 매매를 하시고 나서 접근하시고 나서 한 2주 정도 안에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로서 다 습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프리마켓 상승장에 맞춰서 이제 수익 실현 챙긴다. 기본적인 전략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삼성전기 분봉 차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5분봉 차트고요. 보시면 같은 시간대 이때 코스피의 야간 선물은 상한가였었고요.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물론 눈치채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마찬가지로 보신다면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한가다. 일반적으로 중대형주 종목들은 전부 다 그 다음날 폭등을 보여줍니다. 급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종가 매매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매수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 다음날 차트를 보신다면 정규장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한 7%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5% 정도. 그래서 도합 한 12%의 상승이 이 캔들 안에서만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한 4, 5% 정도 상승 탄력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날 거의 한 17%였었거든요. 삼성전기 17%.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규장에서 그냥 추격 매수를 한다? 수익이 나더라도 한 4%입니다.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를 취하신다면 이 17%의 수익을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바꿔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 전혀 추격 매수하지 않고 저가에서 편안하게 매수해서 바로 다음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종가 매매 전략이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근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종가 매매는 주가가 가장 낮을 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앞서서 차트 보여드리고 그림도 좀 보여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하는 시간대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매수하는 타이밍,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는 타이밍입니다. 수익을 챙기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관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따라가신다면 1박 2일만 반대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은 반대로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8월 달에 그리고 9월 달까지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싶어요. 이제는 사실은 지수의 변동성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없는 중장기는 전혀 안 됩니다. 연예인 중에 누가 하이닉스 매수해가지고 엄청 수익이 났대. 아니면 누가 삼성전자 매수해서 엄청 수익이 났대. 근데 그런 투자자들 대부분 중장기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올해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중장기로 포지션을 가져간다? 수익이 전혀 안 나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8월 마무리장까지 또는 9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대응 없는 중장기는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1박 2일 정도만 노리는 종가 매매 전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로서 즐기시면서 8월 변동성 장세를 잘 마무리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가장 낮을 때 매수를 해서 1박 2일 만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이도현 멘토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포털 사이트에 이도현 777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 이외에도 시장 대응 전략과 다양한 투자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멘토님의 추천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멘토님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추천 종목은 아예 또 다른 쪽이더라고요. 지금 이 삼전닉스보다 매력적이어서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삼전닉스는 뭐 너무 당연해서 좀 다른 쪽으로 트신 건지 어떤 관점일까요? 일단 섹터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긴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너무 기술주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바이오 종목들도 우리가 좀 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좀 공략하실 때는 특정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냐면 아니면 뭐 적자인 기업,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기업, 그리고 뭐 임상 일상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파이프라인 자체는 뭐 꾸며지는 건 너무나 많겠지만은 실속이 없는 종목들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종목은 휴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적주입니다. 보톡스 분야 안에서 국내 1위 기업이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16년도에 신규 상장이 됐었던 종목이고 한 차례 액면 분할도 진행을 했었던 휴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의 주가랑 따져보면 거의 한 50만 원이 넘어가는 주가고요. 마찬가지로 좀 보도록 할 텐데 2001년도에 설립이 좀 됐었고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보톡스 분야 안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케어젠이 있었는데 케어젠이 밀려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휴젤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중요한데요. 연매출이 지금 4천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수익성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일반적인 여러분들 인식이 있어서 바이오 종목은 실적이 안 나와주고 적자 기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휴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보신다면 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나와봤자 적자를 면하는 게 좀 다행인데 휴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어갑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매출이 1,000억 원이다. 여기서 이 해당 기업이 떨어지는 게 400억 이상이 휴젤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까지도 우리가 좀 보신다면 이런 부분에 맞춰서 확실한 실적 바이오를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요일날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고 1차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3만 원 말씀드리는데 차트를 한번 다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휴젤의 주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봉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2026년도에는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추세를 좀 보기 좀 체킹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과거에 3년 전 아니면 2년 전 추세를 좀 놓고 보면은 이미 휴젤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서부터 해당하는 주가는 12만 원 선이 좀 됐었고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 주면서 10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일단은 포인트는 뭐냐면 수익성 유지거든요. 지금 휴젤이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영업이익률이 40%에서 10% 또는 적자까지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6월 달에 이 주가 39만 원의 주가는 매물 벽이 될 수밖에 없겠고 주가는 당연하게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40%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기 마련이고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가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당한 주가가 만약에 24만 원까지 계속 머물러 있다 계속 가치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안 일어나죠.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 계속 매수합니다.
외국인들도 매수합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는 바이오 종목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잘 매수를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실적이 나와주는 바이오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휴젤이 2026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인데 보시면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삼성전자 2026년도에 다 올라갔었다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조선주, 아니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전부 다 6월 달에 꼭지를 찍고 고점을 찍고 전부 다 급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휴젤은 그 와중에 잘 주가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박스권 종목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률 40%입니다. 휴젤. 그래서 잘 한번 공략해 보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오늘 정규장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1.6% 파란불 들어오면서 24만 5천 원의 종가 형성됐는데요. 월요일 시초가까지 확인하시고 매수하면 되겠다 이런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 섹터 내에서도 실적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좀 든든한 종목에서도 다른 기회들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매매 정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굵직한 삼성전자가 장마감 이후에 들려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월요일 시장 기다리면서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